이번 시간은 한국 조선산업이 기존 국가주도하에 수입대체적 육성 방향에서 벗어나 수출 전문 산업화의 길로 나가는 계기와 관련하여 4대 핵공장 건설 계획과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대형 유조선을 중심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는 조선산업의 세계적 호황기로 국내 업계에서도 관심을 표명했지만 즉각적인 대응은 어려운 이른바 그림의 떡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현은 의외의 돌발적인 정치 상황으로 빠르게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4대 핵공장 건설 계획이 그것입니다. 4대 핵공장 건설 계획은 4대 핵심 공장 건설 계획, 4대 핵공장 계획, 4대 핵공장 사업이라고도 불렸는데 정부가 4개 중공업 분야의 공장을 직접 나서서 전략적으로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습니다. 정부가 선정한 4개 중공업 분야에는 주물선, 특수광, 중기계와 함께 조선이 포함되었습니다. 4개 분야 중공업 공장의 건설 주체는 정부가 선정한 민간기업이 담당했는데 조선을 현대건설이 맡게 되면서 오늘날의 현대중공업이 탄생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 중화공업화 정책의 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4대 핵공장 건설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크게 2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선 1969년 8월 제3차 한일 정기 강요 회담을 통해 일본의 자본과 기술 협력으로 건설이 결정된 포항제철과 연결되는 것으로 포항제철이 생산한 철강제의 소비시장 창출이 하나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은 닉슨 독트린을 안보위기로 규정한 박정희 정권이 그 대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한 군수산업 육성이었습니다. 닉슨 독트린 자체가 갑작스러운 정치적 돌발 변수였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계획된 4대 핵공장 건설 계획 역시 갑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여기에 관여한 오원철 등 관련자들의 증언에 굳이 의존하지 않더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시 상공부는 조선공업진흥법에 의거하여 매년 초 조선공업진흥 기본계획을 공고하였는데 4대 핵공장 건설 계획이 공식화된 1970년도 기본계획에서 4대 핵공장 건설 계획에 의거한 조선소 건설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산업정책의 주관기관인 상공부를 제치고 경제기획원이 직접 계획을 추진한 것 역시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시 경제기획원 장관인 김학렬이 직접 계획 추진을 진두지휘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직접적 관심사였음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조선소 건설을 재벌그룹인 현대에 맡긴 것은 1960년대까지의 대한조선공사를 중핵으로 하는 국영체제하의 육성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정책적 시행착오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조선공사가 여전히 극심한 경영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당시 국내 최대 조선소인 대한조선공사의 경영난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승만 정권부터의 문제였고 1960년대 박정희 정권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는 1968년 대한조선공사를 해운업자 남궁연에게 불화하여 완전한 민영기업이 되었습니다. 부실공기업의 민영화였기 때문에 정부는 남궁연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였습니다. 타이완 수출선 사업의 수주 역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내 남궁연의 경영 능력에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조선공사가 민영화된 이후 국영기업이었을 때보다 경영이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 원인 중 하나가
남궁년의 소극적 경영 자세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자료는 당시 대통령 비서실이 작성한 대한조선공사 관련 문건인데 당시 정부의 판단을 잘 보여줍니다. 즉, 정부는 남궁년이 대한조선공사를 불화받은 후 자기 자금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국가기관산업이라는 것을 내세워 정부 보조와 지원만을 바라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정주영에 대해서는 이전 현대건설이 수주한 각종 광극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추진력과 속도전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신중함의 삼성 이병철 회장과 일단 시작하고 보는 저돌적인 현대 정주영 회장의 비교 같은 것으로 말입니다. 사실 정주영의 경영자적 이미지는 안보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급하게 추진해야만 했던 4대 핵공장 건설 계획의 성격에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중공업을 만들어낸 현대그룹의 조선산업 진출은 닉슨 독트린을 절대절명의 안보위기로 판단한 박정희 정권이 돌발적으로 만들어낸 정책의 산물이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는 일정한 논란이 있습니다. 현대그룹 측에서는 울산조선소가 정부의 지원 육성 정책의 편승에 건설된 것이 아니라 민간 자본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이후 한국중화학공업파의 정부 개입의 비효율성을 입증했다고까지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정주영이 1960년대부터 조선산업에 관심을 가진 것은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볼 때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능동적 추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현대가 조선산업에 진출한 직접적인 계기가 정부의 반강제적 권유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정주영 회장 스스로 밝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조선산업에 참여하여 울산의 대규모 조선소를 건설한 것이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김학렬이 직접 권유했으며 자금 마련을 위해 미국과 일본에서의 차관 조달에 노력했으나 실패하여 조선산업 진출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재차 강권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조선소 건설을 위해 유럽에서의 자금 조달을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한 것도 박 대통령이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의 회고록에 조선을 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으나 스스로의 판단에 따르면 시기상조였다고 쓰고 있습니다. 시기상조라는 것은 산업적 토대가 되어 있지 못한 현실에서 민간의 힘만으로는 무리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타이완 참치자비어선 20척을 수주한 대한조선공사가 이후 이들 선박건조에 고전하고 대규모 적자를 내어 경영난이보다 심각했던 점도 이런 판단에 힘을 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조선공사는 국영기업으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600만 달러가 넘는 수출선을 수주할 수 있었으나 건조에 난항을 겪으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대한조선공사가 당시까지 한국 조선산업을 상징하는 조선소였고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특혜를 누리던 국영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목도하고 있던 정주영의 입장에서는 조선업 진출에 선뜻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주영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조선산업을 한국의 대표 산업 중 하나로 끌어올리는 현대중공업의 시작은 정부 정책의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산업 육성에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유럽에서 차관 도입에 성공하고 이를 통해 수출 전문 조선소를 만들고 당시 세계 조선시장에서 가장 전망이 있는 선박이었던 대형 유조선을 건조하는 과정은 당연한 얘기지만 조선소 건설의 주체였던 재벌기업 현대와 그 오너 정주영 회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주도권이 정부에서 기업으로 넘어간 이유는 애초 정부의 계획이 어그러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조선소 건설을 포함한 4대 핵공장 건설 사업을 일본의 지원을 통해 단기간에 달성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70년대 국내 조선산업이 수출 전문 산업으로 전환되는 계기 중 직접적인 계기라고 할 수 있는 4대 핵공장 건설 계획과 그 담당자로 당시 국내 최대 조선소인 대한조선공사가 아니고 정주영 회장의 현대그룹이 결정되어 현대중공업 탄생이 시작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기간에 4대 핵공장 건설을 건설하려는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는 일본 정부와의 교섭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초 정부의 낙관적 견해와 달리 일본이 지원을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진 이유와 그 결과 조선소 건설의 주도권이 정부에서 정주영에게 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